네, 안녕하세요. 깃 브랜치 전략 발표를 맡게 된 렉스입니다. 태코톡 발표에 스타트를 끊게 되어 많이 떨리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깃 브랜치 전략이란 무엇인가로 시작을 하여 깃허브 플로우, 깃 플로우에 대한 설명 후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깃 브랜치 전략을 모르는 평상시 우리가 브랜치 사용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적으로 메인 브랜치에서 코드의 수정 및 기능 개발을 할 때 브랜치를 열고 기능 구현을 완료 후 멀지를 하여 사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메인 브랜치에서 모든 작업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브랜치를 생성하던 생성하지 않던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혼자 작업을 하였기에 나 자신만을 탓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정해진 브랜치 규칙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신만의 브랜치를 만들고 개발을 하는 중간에 새롭게 분기하고 다 사용한 브랜치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브랜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브랜치일까? 리팩터 브랜치는 다 만든 거고 어디서 분기한 브랜치일까? 렉스 브랜치는 사용이 다 끝난 브랜치인가? 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팀 내의 혼란과 개발 속도 지연 등 많은 문제점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깃 브랜치 전략입니다. 깃 브랜치 전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한 개의 저장소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생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치 전략들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자신들에게 맞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치 전략으로는 깃허브 플로우와 깃플로우, 깃랩 플로우가 존재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깃허브 플로우와 깃플로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깃허브 플로우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깃허브 플로우는 깃허브에서 만든 단순한 구조의 브랜치 전략으로 마스터 브랜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능 및 버그 수정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작업용 브랜치를 생성해 작업을 하는 전략입니다. 특징으로는 수시로 배포를 하기 좋다는 점이 있어 우아한 형제의 개발팀도 3주의 주기로 앱을 출시하던 2016년도에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깃허브 플로우 전략에서 하나의 브랜치의 생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을 하며 기능 추가 및 버그 수정과 같은 작업을 할 때 마스터로부터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이때 브랜치 이름은 깃허브 플로우가 브랜치 작업을 작업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치를 무사히 열었으면 해당 브랜치로 하고자 했던 작업들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커밋의 경우 서버에 동일한 브랜치에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우리가 미션을 끝내고 PR을 보내는 것과 같이 마스터 브랜치에 PR을 보냅니다. PR을 보내면 우리가 미션 리뷰를 받듯이 해당 PR을 통해 팀원들은 작성한 코드에 대하여 리뷰와 논의들을 진행합니다. 리뷰와 논의가 끝난 뒤에는 마스터에 머지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깃허브에서는 마스터 브랜치와 합치기 전에 브랜치 내에서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머지 이전에 먼저 배포를 하여 사용을 해보며 해당 브랜치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안정적인 기존의 마스터 브랜치를 다시 배포하고 브랜치 코드는 다시 수정한 후 다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며 개발 브랜치가 안전하다는 검증이 완료되면 메인 브랜치에 합침으로써 깃허브 플로우의 브랜치의 생명주의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깃플로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깃플로우 전략은 현재 많은 기업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깃 브랜치 전략입니다. 깃허브 플로우에서 하나의 메인 브랜치와 목적의 구분 없이 브랜치를 생성하여 운영되었다면 깃플로우는 더 복잡하게 크게 5개의 브랜치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5개의 브랜치에는 메인 브랜치인 마스터와 디벨롭 브랜치, 보조 브랜치인 피처, 릴리즈, 핫픽스 브랜치가 있습니다. 깃플로우는 깃허브 플로우보다 더 많은 브랜치를 운영하는 만큼 팀의 인력이 더 많고 배포 주기가 긴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도 팀원의 증가와 배포 주기의 증가로 2017년 6월부터는 깃허브 플로우가 아닌 깃플로우 전략으로 브랜치 전략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깃플로우는 브랜치가 많이 존재하는 만큼 각각의 브랜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 간단한 활용 예시를 통한 사용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브랜치로는 항상 유지되는 브랜치들로 마스터와 디벨롭 브랜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브랜치는 현재 배포할 수 있는 코드들이 위치한 브랜치로 현재 필드 위에 나가 있는 프로덕션 코드들이 위치하게 되며 디벨롭 브랜치는 개발자들이 다음 버전을 출시하기 위해 개발을 하며 사용하는 브랜치입니다. 디벨롭 브랜치는 처음에 마스터로부터 분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다음 버전의 구현이 완료되어 배포를 하고 싶을 때 마스터로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조 브랜치입니다. 보조 브랜치는 계속 유지를 하는 만큼 메인 브랜치와 다르게 사용을 마치면 브랜치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조 브랜치로는 기능 구현을 위해 사용하는 피처, QA를 진행하는 릴리즈, 버그의 빠른 수정을 위해 사용하는 핫픽스 브랜치가 있습니다. 먼저 피처 브랜치에 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버전을 위해 특정 기능 개발을 할 때는 디벨롭 브랜치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디벨롭으로부터 피처 브랜치를 생성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피처 브랜치에서 개발을 완료한 후에는 디벨롭으로 머지한 후 브랜치를 삭제합니다. 만약 피처 브랜치에서 개발을 한 후 머지를 진행할 때 디벨롭과 컨플릭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디벨롭으로부터 변경 내용을 불러와 수정을 한 후 머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브랜치들 간의 머지를 할 때는 해당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브랜치에서 머지를 했다는 이력을 남겨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브랜치가 패스트 포워드 관계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디벨롭 입장에서는 피처의 커밋 기록들을 동일하게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브랜치의 참조값만 변경하여 마지 커밋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커밋 기록들이 나오면 어떤 특정 피처와 관련된 커밋이 어디서부터 해당하게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옵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커밋 이력과 함께 새로운 마지 커밋을 만들어 일어난 변경 사항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브랜치의 존재 여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코드 내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개발한 기능을 제거하려고 할 때 커밋 기록을 되돌리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릴리즈 브랜치를 보겠습니다. 릴리즈 브랜치는 프로덕션의 다음 버전 출시를 준비하기 위한 브랜치로 디벨롭 브랜치에서 개발이 완료된 코드를 마스터로 머지하기 이전에 QA 테스트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QA를 하기 위해 디벨롭으로부터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하여 해당 브랜치에서 QA를 진행합니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브랜치 내에서 수정을 하고 QA가 끝나고 배포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릴리즈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와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하고 릴리즈 브랜치를 삭제합니다. 이때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할 때 그 사이에 디벨롭 내에 추가적인 개발 사항이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머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핫픽스 브랜치입니다. 핫픽스 브랜치는 브랜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하게 수정을 하기 위해 생성하는 브랜치입니다. 마스터에 올라가 실제 필드에 나가 있는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긴급하게 핫픽스 브랜치를 생성하여 오류를 수정한 후 변경 사항을 마스터에 머지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발생한 오류들은 디벨롭과 릴리즈로부터 거르지 못한 오류이기 때문에 현재 브랜치의 코드에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깃플로우 브랜치 전략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애플의 개발 전략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러분에게 친근한 iOS 버전의 출시 과정이 깃플로우 전략 설명에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하여 해당 예시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1월에 배포된 iOS 15.3 버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먼저 마스터 브랜치에는 시중에 정식 배포되어 유저들이 사용하는 15.3 버전의 코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디벨롭 브랜치에는 다음 버전의 15.4 버전 출시를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iOS 15.4 버전에 예고된 주요 기능으로는 페이스 아이디 마스크 옵션과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의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능 개발을 위해 각각의 피처 브랜치를 생성하여 각각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버전을 개발하던 중 현재 출시된 버전에 보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핫픽스 브랜치를 생성하여 보안 문제를 해결한 후 마스터와 디벨롭으로 머지하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버전인 15.3 버전이 생겨납니다. 이후 개발자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여 15.4의 기능들이 개발을 완료하면 디벨롭 브랜치에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을 하여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하게 되고 해당 브랜치에서 QA와 베타 버전을 출시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릴리즈 브랜치 내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해당 브랜치에서 버그를 수정 후 정식 배포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마스터에 머지하여 실제 사용자들에게 정식 배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브랜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프로젝트의 브랜칭 전략은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특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전략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덕션의 공식 배포 주기가 길고 QA, 테스트, 핫픽스 등의 여력이 있으면 기플로우 전략이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테스트 및 배포를 하는 팀의 경우 간단한 기플로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며 참조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렉스의 깃 브랜치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